이런 숙제 같은 경우는 굳이 학원 보내지 않고도 저희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. 안녕하세요, 굿 메신저입니다. 오늘은 초등학교 글쓰기 숙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2019년 현재 5학년, 4학년 아들, 딸을 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. 요사이 문득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글쓰기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책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그 책 읽는 모습을 봐서 자연스럽게 따라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써보라고 하니까 그건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초등학교 수준 정도면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5학년 때 명상의 시간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. 잔잔한 배경음에 아저씨나 아줌마가 좋은 문구를 읽어주는, 눈 감고 듣고 있다가 끝나고 나면 감상문 쓰는 게 있었는데, 저는 50 몇 명 우리 반 아이들을 제치고 입상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랑하는 5줄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. 하버드 글쓰기라고 해서 관련 책도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. 요 5줄 쓰기 핵심은,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, 주장을 쓰고, 나머지 3줄은 거기에 대한 이유, 근거를 드는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줄은 처음 그 생각을 다시 반복하면 되는 건데요. 이 방법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 단위입니다.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. 일단 숙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거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글쓰기 수업이 있고 글 쓰는 숙제를 내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연습해보자고 하더군요. 좋다라고 얘기했는데, 이번 주 월요일날 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. 아빠, 글쓰기 숙제를 내줬는데 도저히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데?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8줄을 쓰는데 맨 앞 글자를 읽으면 말이 되게, 그러니까 세로 쓰기라고 하는데요. 몇 년 전에 인터넷에서 세로 드립이라고 유행했던 게 있어요. 전체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요 맨 앞 글자 줄만 따서 읽으면 반대로 그 사람은 조롱하는,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바로 감을 잡았죠. 내 아들한테는 바로 이걸 해주면, 제가 숙제를 한 거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더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. 30분 후에 아들이 다시 왔어요. 아빠 도저히 못 쓰겠어요. 그래서 제가 힌트를 줬어요. 그날 월요일이 4월 1일 만우절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아빠라면 이렇게 쓸 것 같아. 오늘은 만우절이다. 8글자지? 이걸 먼저 쓰고 그러면 세로 쓰기가 완성되고 요 단어에 따라서 글을 쓰면 된다. 그러니까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. 늘 이랬으면 좋겠다. 은근히 미세먼지 때문에 흐린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줬더니 바로 감 잡고 잘 쓰더라고요. 그래서 보람도 있고 그랬어요. 근데 또 어제 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아빠, 글쓰기 숙제를 또 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이런 거였어요. 선생님이 자신을, 그러니까 제 아들을 칭찬해 줬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. 10문장 쓰기로 내주셨습니다.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 써야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. 첫 번째는, 첫 줄은 이것을 쓰는 이유, 그 주제겠죠. 목적. 네,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선생님이 나에 대한 어떤 면을 칭찬해 줘야 되는지 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. 첫 줄은 가르쳐 줬고 나머지는 이제 칭찬해 줬으면 하는 것들. 가만 보면 이 형식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5줄 쓰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.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. 그러면 먼저 선생님이 너를 칭찬해 줬으면 하는 것 2가지를 찾아봐라. 예를 들면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습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개를 쓰는 거예요. 여기까지 했으면 벌써 이제 5줄, 5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. 나머지 또 하나, 나는 운동을 잘합니다. 그래서 또 이유 3가지 쓰고 여기까지 썼으면 9문장이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한 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 나에게 이걸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쓰면 정확히 10문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. 이 5줄 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, 이유를 들 때 이것이 겹쳐지면 안 됩니다. 알기 쉽게 예를 들면 바나나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하면 처음에는 나는 바나나를 좋아합니다. 그 이유 3가지를 듭니다.
첫 번째는 맛이 좋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는 맛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. 이건 벌써 맛에 대해서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들지 말고 다른 걸 표현하는 겁니다. 바나나에는 영양분이 많기 때문이다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세 번째는 까먹기 간편해서 그렇습니다. 그다음 맨 마지막 줄은 나는 이래서 바나나를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표현한 거예요. 그래서 이 5줄 쓰기 위력은 꼭 국어뿐만 아니라 이 형식으로 영어로 쓰면 훌륭한 에세이가 됩니다. 그런 것들을 계속 붙이기만 하면 5줄 뿐만 아니라 10줄, 15줄 길게 쓰는 거는 이 형식에 맞춰서 쓰기만 하면 간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전체 글 구조가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되는 것이죠. 네, 이런 걸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숙제 같은 경우는 굳이 학원 보내지 않고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렸는데요. 저도 학부형으로서 처음이고 아이들도 아빠도 처음, 학부모도 처음이고 해서 제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는데 혹시 학부모 선배로서 혹은 현재 저와 같은 초등학교 학부모로서 좋은 방법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으면 저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. 푸나온, from now on 함께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?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